그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갑자기 그는 절망감에 휩싸이고 말았다. 에잇, 빌어먹을. 뭐가 고금에 없는 천하제일 고수냐. 다 틀렸다. 틀렸어. 그렇게 큰 소리친 것이 부끄럽기도 했다. 수갑과 고랑쇠를 들어 자기의 손과 발목에 감고 쇠를 채웠다. 수아는 놀라 부르짖었다.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백자재는 몸을 돌려 석벽을 향한 채 침울히 말했다. 백자재는 오만한 수작을 함부로 부려 큰 죄를 지었다. 이곳에서 면벽하여 잘못을 뉘우치겠다. 너희들은 빨리 나가거라. 이후 나는 아무도 만나지 않겠다. 그러더니 그는 새삼 생각난 듯 다시 입을 열었다. 너의 할머니 보고 병나산으로 떠나라고 해라. 그리고 영영 능소성으로 돌아오지 말라고 해라. 수아와 석파천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두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잠시 후 수아는 석파천을 원망했다. 모두 오라버니 탓이에요. 할아버지에게 지지 않으려고 했으니까 그렇지. 석파천은 어안이 벙벙해졌다. 난 당신 할아버지를 한 대도 때리지 않았소. 수아는 그를 흘겨주며 뾰루퉁하니 말했다. 나에게만 할아버지가 되나요? 너의 할아버지, 내 할아버지를 찾게. 오라버니가 할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체면이 깎이기라도 하나요? 석파천은 속으로 흐뭇하게 받아들이고 백자재를 향해 나직이 불렀다. 할아버지. 백자재는 손을 흔들었다. 빨리 가. 너는 나보다 강해. 내가 너의 손자이고 내가 나의 할아버지다. 수아는 혀를 쑥 내밀어 보이고 미소를 지었다. 할아버지는 지금 화가 나셨어요. 우리 빨리 할머니에게 알려요. 두 사람은 서곡을 나와 대청을 향했다. 석파천은 걸음을 옮기며 입을 열었다. 사람들마다 나를 보기만 하면 석중옥이라 하고. 석장주 부부도 분간하지 못하는데 수아는 어떻게 알아보았소? 수아는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러나 삽시간에 그녀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옮겨놓던 걸음마저도 멈추었다. 이때 두 사람은 화원 사이에 난 오솔길에 들어서 있었는데 수아는 몸을 흔들하더니 옆에 서 있는 백매화 나무를 붙잡고 몸을 지탱했다. 그녀의 안색은 백매화 꽃잎처럼 창백했다. 잠시 정신을 가다듬는 듯 여유를 두더니 입을 열었다. 석중옥은 나를 괴롭히려고 했어요. 나는 화가 나서 벼랑 아래로 뛰어내렸던 거예요. 오라버니가 나를 대신해서 이 한을 풀어줘요. 그를 죽여주세요. 석파천은 머뭇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석장주 부부의 아들이요. 석장주나 부인은 나에게 그럴 수 없이 잘 대해주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의 아들을 죽인단 말이오? 수아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의 두 눈에서 수정과 같은 눈물이 고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처음으로 내가 부탁드리는 것을 거절하다니. 이유는 틀림없이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대하듯 하겠지. 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알려줄 테야. 그리고 그녀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며 달려갔다. 석파천은 급히 그녀를 불렀다. 수아, 수아,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수아는 흐느끼며 대답했다. 그를 죽이지 않으면 영원히 당신을 상대하지 않을 테니 두고 보세요. 그리고 그녀는 쪼르르 대청 안으로 들어갔다. 석파천은 따라 들어갔다. 대청에는 검광이 번쩍이는 가운데 네 사람이 한참 격렬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바로 백만검과 성자 그리고 제자면이 장검을 휘두르며 청포에 짧은 수염을 기른 노인을 상대로 포위 공격을 하고 있었다. 석파천은 그를 발견하자 자기도 모르게 불쑥 부르짖었다. 노백부님, 그렇지 않아도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 하고 걱정했었어요. 청포 노인은 바로 마청거사이며 현철령주이기도 한 사형객이었다. 맨손이지만 새 고수를 상대로 기세를 돋우고 있던 사형객은 갑자기 석파천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시선을 옮겼다가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아니 어디서 또 하나가 나타났지? 그가 그와 같이 말하는 순간에 자연 빈틈이 생기게 되었다. 백, 성, 제 세 사람은
같은 스승으로부터 검법을 가르침받은 터라. 똑같이 명타준족이라는 신속하고 매서운 절초를 펼쳐냈다. 장검의 끝이 어느덧 사형객의 청포자락에 닿았으며 금방이라도 세 자루의 검이 그의 살 속으로 파고들 순간이었다. 석파천은 크게 부르짖었다. 조심하십시오. 그러면서 그는 후딱 몸을 날려 백만검의 오른쪽 어깨를 잡았다. 이어 다짜고짜 뒤로 몇 걸음 끌어당겼다. 바로 이때 뚝뚝 하는 소리와 더불어 제자면과 성자학의 장검이 부러져 나갔다. 사형객은 위기의 순간에 절기인 벽침청장을 펼쳐 왼손으로는 제자면의 검을 오른손으로, 성자학의 검을 두 토막으로 내고 만 것이다. 그의 두 손이 재빨리 움직이기는 했으나 그 순간 두 자루의 장검은 이미 옷자락 두 곳에 구멍을 내고 말았다. 이와 거의 같은 시각에 사형객은 두 손을 획 뒤집으며 내력을 쏟아냈다. 성과 제 두 사람은 그만 붕하니 날아 저쪽 벽에 쿵쿵 하는 소리와 함께 부딪혔다. 그 바람에 천장에서 흙이 우수수하니 떨어졌다. 마치 소낙비가 퍼붓는 꼴이었다. 바로 이때 다시 철썩하는 소리가 났다. 석파천이 백만검의 어깨를 놓자 백만검은 돌아서면서 대뜸 그의 따귀를 갈긴 것이었다. 이때 사형객은 석파천을 한번 돌아보더니 다시 한쪽 모퉁이에 앉아있는 석중옥을 바라보았다. 아니, 어떻게 해서 자네들 두 사람은 똑같지? 석파천은 얼굴 가득히 기쁜 빛을 띠고 부르짖었다. 노백부님, 저를 구하러 오신 건가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무사합니다. 설산파의 사람들은 저를 죽이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정당 및 석청 부부를 향해 다시 입을 열었다. 띵땅과 석형도 왔구려. 석 장주님과 석 부인께서도 이곳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지 않으셨군요. 이제 저는 안심입니다. 그리고 사부님, 할아버지는 다시 몸에 몸소 쇠를 채우고 나오지 않겠다고 하면서 사부 보고 벽라산으로 가라는군요. 그가 여러 사람들에게 신이 나서 하는 말을 듣고 모두 깜짝 놀라고 말았다. 사형객은 그날 마천회에서 벽침청장을 연마하고 있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솟구치는 흥을 이기지 못해 전신의 내력을 모조리 쏟아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이때의 폐해석이 그의 장락방에 6명 고수를 데리고 마천회로 올라왔는데 자기네들의 방주를 영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한사코 방주가 마천회 위에 있다는 것이었다. 사형객은 단 1초에 마획야를 사로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후에 폐해석과 손을 쓰게 되었을 때에 마침 자기의 내력이 다 소모된 것을 발견하고 즉시 결단을 내려서는 폐색을 드러내기 전에 표현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말았다. 이 일전에서 물러나게 된 것은 물론 패했다고는 할 수 없었으나 궁극적으로 역시 다른 사람들이 그의 지방까지 들어와 그를 몰아내다시피 해서 마천회를 내려왔기 때문에 그야말로 한평생 일찍이 겪어보지 못했던 커다란 치욕으로 여겼다. 따라서 그는 자세히 생각해본 끝에 그와 같은 협박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무공을 연마하게 되었을 때의 내력을 너무 소모했기 때문에 당한 것이지,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설사 상대방의 사람들이 많다 하더라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원한을 갚지 않는다면 사내대장부가 아니라 생각한 그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하여 그는 은밀한 장소를 찾아 수개월에 걸쳐서 무공을 연마한 끝에 벽침청장을 출신 입하에 전혀 빈틈없을 정도로 연성하는데 성공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진강에 있는 장락방에 총타로 달려가게 되었는데 총타의 대문으로 들어서는 순간 손으로 쳐 4명의 향주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었고 장락방 전체는 이에 커다란 충격을 받고 발칵 뒤집히다시피 했다. 이 무렵에는 석파천은 이미 정당의 속임수에 말려들어서 석중옥과 바꿔치기를 한 이후였다. 석중옥은 그렇지 않아도 정당과 멀리 도망을 치려고 했었는데 뜻밖에도 장락방에서는 곳곳에 사람들을 풀어놓고 있어서 반나절도 되기 전에 장락방의 사람들과 맞닥뜨리게 되었고
그는 다시 억지로 장락방의 총타로 되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후로 폐해석은 그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엄했으며 장락방에서는 석중옥이라는 녀석이 그 당시에는 호기가 구름을 찌를 듯 큰 소리를 탕탕 쳤으나 나중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두려움이 치솟아 그만 주랭랑을 놓고 말 생각을 가진 모양이지만 이 세상에 그토록 수월한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거기다가 폐해석은 수십 명의 장락방 수뇌들로 하여금 사방에서 석중옥을 지키도록 했으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감시를 했다. 이렇게 되자 석중옥이 아무리 교활하고 잔꾀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도저히 뺑소니를 칠 수가 없었다. 석중옥으로서는 가까스로 능소성으로 잡혀가는 액난에서 벗어나게 되자 다시 협객도로 가야 하는 액겁에 빠져든 셈이라 여간 근심이 되지 않았다. 그는 정당과 여러 차례 상의를 한 끝에 두 사람은 협객도에 물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지 않기로 했으나 총타에서 도망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오직 협객도로 가는 도중의 방법을 강구해서 빠져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단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잠시 동안 석파천으로 가장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이었다. 사실 그는 여간 눈치가 빠르지 않고 영악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었다. 따라서 방의 아래 위 사람들 모두와 낯이 익었고 또 각자의 성격을 완전히 파악하다시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석파천으로 가장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남의 의심을 받지 않았으며 석파천이 그를 가장했을 때보다 100배나 더 수월히 일을 해내었다. 하지만 그는 역시 마음속으로 꿍꿍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전처럼 그토록 거드름을 피우는 방주 노릇을 할 수 없었다. 그저 매일같이 방 안에 몸을 숨기고서 정당과 얽혀 돌아갈 뿐이었다. 그리고 그 누가 방 안의 큰일에 대해서 질문을 해오면 그는 그저 그러냐고 했을 뿐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방법을 강구하지도 않았다. 장락방의 사람들은 그가 협객도로 가주기만을 바라는 마음이라 그가 다른 일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좋아하게 되고 정이 그들대로 일을 추진시킬 수가 있었다. 폐해석은 그날 마천회로 올라가 석파천을 영접해 오기는 했으나 일장으로 사형객을 떠나도록 한 사실에 대해서 그야말로 은근히 걱정이 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사형객의 장법이 정묘하기는 했으나 내력이 평범해서 무림에서 누리고 있는 커다란 명성과는 퍽이나 부합되지 않는다고 느꼈을 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 이후에 석파천이 석중옥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렇게 됨으로써 오히려 무단히 무림의 한 고수에게 죄를 짓게 된 셈이라고 속으로 약간 미안한 감을 느꼈으나 동패의 초청에 응할 날짜가 이미 코앞에 닥쳐 있고 방에서는 그 일에 책임을 지고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석파천이 음양의 내력이 소용돌이치는 바람에 충격을 받고 인사불성이 되었을 때에 석파천의 몸에다가 수작을 부려놓았다. 알고 보면 석중옥이 그날 폐해석의 지시하에 방주가 되었지만 며칠 되지 않아 즉시 도망을 쳤다가 폐해석에게 잡혀오게 되었는데 그 즉시 폐해석은 석중옥을 발가벗겨서는 며칠 동안 감금을 함으로써 그가 다시 도망치기 어렵도록 조처를 한 적이 있었다. 그 후에 석중옥이 끝내 재차 도망을 치는데 성공을 했지만 그의 몸에 있는 각처의 상처 자국이나 흉터 같은 것은 폐해석이 이미 모조리 눈여겨보고 기억해두게 되었다. 폐 의원은 결코 진짜 의원이 아니었다. 다만 오랫동안 병을 앓다 보니 의술이 착실히 고명해진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석파천의 어깨쪽지와 허벅지 그리고 엉덩이 부분에 석중옥이 가지고 있는 흉터를 모방해서 똑같은 모양의 흉터를 만들어내었고 전혀 빈틈이 드러나지 않도록 만들므로써 연인인 정당이나 원수인 백만검, 심지어는 부모인 석청 부부까지도 깜빡 속아 넘어가게 되었던 것이었다. 폐해석은 석중옥이 이미 재차 도망을 친 것이기 때문에 동짓날 이전에는 틀림없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리라고 여겼기 때문에 대담하게 그런 조처를 했던 것인데 기실 석파천과 석중옥 두 사람의 얼굴 모습은 비슷한 데가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결코 똑같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몸에 그 몇 곳에 상처 자국이 있게 된 이후에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선입견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설사 좀 다른 점이 있는 것을 발견했더라도 일제히 생략하고 따지지 않았던 것이었다. 석파천으로서는 인간 세상의 일들에 대해 전혀 깜깜한 사람이라 여러 가지 기이한 일이 벌어진 데 대해서 해답을 얻을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부득이 다른 사람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자기가 커다란 병을 앓게 된 이후 옛날에 있었던 일을 모조리 까먹은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하지만 협객도의 상선버락 두 사자는 실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었기에 석중옥을 양주의 기원에서 끌어내었고 폐해석이 저지른 일들을 모조리 폭로해버렸다. 물론 석파천이 방주 자리에 앉을 것을 약속함으로써 장락방이 애겁을 당하는 것은 면할 수 있었으나 폐해석으로서는 전혀 체면이 서지 않는 일이라 깊이 집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으며 감히 방주와 만나는 것을 피했다. 그렇게 되어 석중옥이 석파천과 바꿔치기 한 일은 본래 유독 그의 눈만을 속여넘기기가 어려웠던 것인데 폐해석이 몸을 사리는 바람에 탄로나지 않고 무사히 넘길 수 있었던 것이다. 이날 사형객이 장락방의 총타로 찾아와 도전을 하게 되자 폐해석은 그가 잇따라 4명의 향주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말을 듣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형객을 이길 자신이 없었다. 그리하여 한편으로는 대청으로 나가 사형객을 상대로 시간을 끌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람을 보내 방주가 나서서 이 일을 처리하도록 한 것이었다. 석중옥은 여러 구실을 붙여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거절했지만 달려와 청하는 향주들과 타주들이 어느덧 온방 안에 가득 차기에 이르렀고 소식은 하나하나 잇따라 전해졌다. 폐 선생과 그 사씨 성을 가진 사람은 이미 대청에서 격투를 벌이고 있으니 빨리 방주께서는 나가서 접응을 해주십시오. 폐 선생은 어깨 죽지를 사형객의 일장에 얻어맞아 왼팔을 이미 어느 정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었소이다. 폐 선생은 사형객의 반쪽 소매자락을 찢어내었으나 사형객은 그 틈을 빌려 폐 선생의 가슴팍에 일장을 적중시켰소이다. 폐 선생은 연신 기침을 하며 선혈을 토해내었으니 방주께서 나가지 않는다면 폐 선생은 아무래도 죽음을 면치 못할 것 같소이다. 그 사씨 성을 가진 사람은 맨손으로 장락방을 뒤엎어 놓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는데 방주가 나가지 않을 때는 불을 질러 우리 총타를 모조리 태워버리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잇따라 들려오는 소식에 석중옥은 속으로 생각했다. 장락방 총타가 불타는 것은 그야말로 잘된 일이다. 그리고 사씨 성을 가진 사람이 너희들을 모조리 도살했으면 가장 좋겠다. 그러나 뭇향주들과 타주들의 핍박 아래 이제 더는 핑계를 대고 나 몰라라 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부득불 그는 체면불구하고 대청으로 나가게 되었다. 이때 그가 내린 결정은 장락방의 무리들과 고수들을 우르르 사씨 성을 가진 사람에게 덤벼들도록 하되 누가 죽든 살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또한 쌍방이 모두 상처를 입거나 동기어진하게 되면 그것이 자기가 이곳에서 빠져나가기에 가장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여겼다. 그런데 그가 대청으로 나갔을 때 그를 발견한 사형객은 깜짝 놀라 부르짖었다. 계잡종, 원래 너였구나. 석중옥은 폐해석이 한 가닥 숨만 붙은 채 맥없이 땅바닥에 쓰러져 있고 앞자락이 모두 선혈로 물든 것을 보자 간이 부들부들 떨린 나머지 일제히 덤벼들어 사생결단을 내라는 말은 내뱉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겨우 한마디를 했다. 알고 보니 사선생이었군요. 사형객은 냉소를 띄었다. 매우 좋다, 매우 좋아. 내 녀석이 장락방의 방주가 되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떠올려 볼 때 그만 자기도 모르게 온몸이 식어오는 것을 금할 수가 없었다. 야단났구나, 야단났어. 폐 의원이라는 이 도적이 원래 이토록 심기에 뛰어나구나. 내가 과거 무겁게 서약한 바 현철령을 받은 사람이 어떠한 명령이든 요구하는 바를 반드시 처리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그는 내가 이미 계잡종의 손에서 현철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마천회로 올라와 그를 데리고 가 꼭두각시 방주로 삼았구나. 그 의도는 나로 하여금
장락방의 호령을 듣게 하려는 것이겠지. 사형개가 너는 한때는 총명해도 한때는 멍청했구나. 오늘은 그만 스스로 그물에 뛰어드는 꼴이 되었으니 이제 남이 칼과 도마라면 나는 물고기 신세에 불과하겠구나. 사람이란 어떤 한 가지 사실에 연연하게 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도 모르게 그 일과 연관시키기 마련이다. 탈주범이 탈옥했을 때는 온 세상 포교들이 자기를 잡으려 하는 줄 알고 죄 지은 자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의심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법이다. 사형객 또한 현철령에 얽힌 맹세를 끝내지 못했다는 사실에 매몰되어 있었기에 생각할수록 두려움을 느꼈고 폐해석이 무서운 기관 장치를 매복해두었으리라 짐작했다. 그는 두 눈을 들어 똑바로 석중옥을 바라보며 그가 내릴 어려운 명령을 조용히 기다렸다. 만약 저 녀석이 나보고 두 손을 스스로 잘라 폐인으로 만들라고 하면 어찌해야 할까? 그 생각이 들자 그의 두 손은 자기도 모르게 미세하게 떨려왔다. 당장 몸을 돌려 도망쳐 다시는 계잡종을 대하지 않는다면 문제를 피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강호에서 그의 이름은 사라질 것이요. 옛날에 했던 악독한 맹세가 훗날 되돌아올 때는 스스로 두 손을 자르는 것보다 100배는 참혹하리라는 점이 염려되었다. 한편 석중옥 역시 마음속으로 여간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사형객의 안색이 기괴한 것을 보고 그가 살수를 펼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서로 쳐다보기만 했는데 그 짧은 침묵이 마치 며칠처럼 느껴질 정도로 초조했다. 마침내 사형객이 날카로운 어조로 입을 열었다. 좋다. 너의 손에서 내가 현철령을 받아간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지 빨리 말해라. 이 사모는 한평생 강호를 주름잡아 온 만큼 아무리 엄청나고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다. 석중옥은 그 말을 듣자 어리둥절해졌다. 그는 사형객이 현철령을 돌려받게 된 일에 대해 약간 들은 바가 있었다. 순간 머리를 굴린 그는 사형객이 사람을 잘못 알아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형객이 어떤 어려운 문제든 처리해주겠다고 하니 그에게는 그야말로 굴러들어온 호박이었다. 사형객은 그의 얼굴에 놀람과 기쁨 그리고 두려움이 교차하는 것을 보고 다시 입을 열었다. 이 사모는 현철령을 얻은 사람에게는 결코 손가락 하나 대지 않겠다고 공언했는데 무엇이 두려우냐? 계잡종, 내가 아직 죽지 않은 것을 보니 정말 명줄이 끈질기구나. 너의 그 여명공은 어느 정도로 연마했느냐? 사형객은 계잡종이 게으름을 피워 무공을 연마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체내의 음기와 양기가 충돌해 벌써 오장육부가 상해 죽었을 것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석중옥은 그가 자기를 계잡종이라 부르는 것을 그저 욕설이라 생각했고 여명공이 무엇인지도 몰랐기에 왈가왈부하지 않고 빙긋이 웃으며 속으로 결정을 내렸다. 그 멍청이가 능소성에 들어가 진상을 밝히면 백자재와 백만검 등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틀림없이 나를 찾아와 시비를 걸 것이고 나는 강호에서 발붙일 곳이 없게 되겠지.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이런 기회가 왔으니 사형객으로 하여금 이번 일을 해결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설산파의 실력은 장락방과 막상막하인데 사형객이 홀로 장락방을 뒤엎을 정도라면 설산파 역시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처지로 몰아넣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마친 석중옥이 즉시 입을 열었다. 사 선생께서 하신 말씀에 책임을 지시려는 정신은 실로 존경스럽고 감탄에 마지 않습니다. 제가 부탁드릴 일이 남들이 듣기에는 놀라운 일이겠으나 선생의 천하제일 무공으로 볼 때 그것은 누워서 떡 먹기일 것입니다. 사형객은 그 말을 듣고 석중옥이 자신을 해치려는 명령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 안도하며 크게 기뻐 물었다. 너는 나보고 무슨 일을 처리하라는 것이냐? 그러면서도 한 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있었다. 그래서 석중옥의 말투가 예전의 계잡종과는 달리 의젓하고 세련되어진 것을 미처 눈치채지 못했다. 석중옥은 담담하게 말했다. 당돌아오나 사 선생께 청하건대
능소성으로 가셔서 설산파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주십시오. 사형객은 섬뜩해졌다. 설산파는 무림의 명문대파이고 위덕선생 백자재는 명성이 자자한 고수인데 그 일파를 모조리 주사라는 것은 결코 수월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미 제의를 받은 이상 거절할 수 없었고 차라리 설산파를 제거하고 나면 더는 현철령으로 인한 속박 없이 한평생 자유롭게 살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즉시 대답했다. 좋아. 내 이대로 그곳으로 달려가도록 하지. 사형객이 몸을 돌려 떠나려 하자 석중옥이 그를 불러 세웠다. 사선생,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왜 그러느냐? 사형객은 계잡종이 설산파 주사를 요구한 것이 폐해석의 계략이라 짐작했다. 장락방과 설산파 사이에 어떤 원한이 있는지 몰라도 자기 손을 빌려 상대를 없애려는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 석중옥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선생,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사선생이 이번 일을 완수하는 것을 직접 곁에서 지켜보렵니다. 그는 사형객의 응낙을 받아내자 이것이야말로 일거양득으로 장락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깨달은 것이었다. 사형객은 현철령을 가진 한 사람을 위해 일을 처리하기로 맹세했으므로 석중옥이 동행하겠다는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워 결국 승낙했다. 좋다. 나와 함께 가도록 하자꾸나.